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경기도 내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땡땡입니다. 병원 크기? 병 규모 규모. 내가 알기로는 베드가 700병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합병원이지? 종합병원이야. 그래서 2차 병원인데 그래서 3차에서 못 받는 경우 2차로 많이 넘어오더라고 우리 병원으로. 그래서 유독 아빼랑 LC를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이다. 그러니까 작진 않은 병원이야. 그럼 수술실 방이 몇 개야? 9개. 아, 오케이. 파트가 그러니까 신규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모든 과를 다 도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유독 많이 가는 과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너는 뭐 일반 외과에만 있어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9개 과가 있으면 그냥 그 9개가 모든 과를 트레이닝하고 그냥 주마다 어레인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과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병원 그건 우리 병원 특성이고 다른 막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 한 과에 마이너 3과 해가지고 4개의 과만 돌린다고 하긴 하더라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네. 왜 수술실을 선택했는지. 나는 주말에 일하기 너무 싫었고 우선순위 막 1위부터 3위까지 쓰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나는 인공심장실 썼었고 2위가 수술실 3위는 그냥 이제 해보고 싶었던 뭐 중환자실 썼던 거. 1위로 썼던 인공심장실은 보통 신경 안 가더라고. 그래서 경력직만 간다 해가지고 수술실 갔던 거. 신규 프리셉터 얼마나 했어? 우리는 프리셉터라는 개념은 따로 없고 아 진짜? 우리가 뭐 9개의 과가 방이 있다고 했잖아. 그냥 그 방마다 정해진 과가 있어. 뭐 1번 방은 일반외과, 2번 방은 흉부외과, 3번 방은 산부인과. 그래서 한 짧으면 2달, 길면 4달 동안 그 방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방에 방장 선생님이 주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데 이제 방장 선생님이 이브닝이나 나이트면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지. 그래서 뭔가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신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나도 신규이기 때문에 난 3년 차인데 그래도 한 3교대 할 수 있을 때쯤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규 딱지 떼는 거 같아. 우리 되게 길지. 생각보다 길다. 맞아. 근데 우리가 뭐 9개가만 과를 다 돌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 병동 애들이 어쨌든 걔네도 걔네만의 고충이 있겠지만 혼자 일하잖아. 3개월 뒤면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우리는 독립했다는 개념 없고 그냥 지금도 그냥 둘이서 무조건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신규 때는 그게 뭔가 되게 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우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되고 이제 이랬었단 말이야. 그냥 혼자 일하고 싶고 근데 지금은 그 둘이 일해서 다행이다라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실수를 내가 놓치는 부분을 이제 다른 선생님이 발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야 너 이거 챙겼어 했을 때 안 챙겼어요 했는데 그럼 챙겨 이게 되는데 신규 때는 신규라서 혼나는 게 너무 많았어. 그냥 못 챙겼으니까 똑바로 안 해 너 이거 들었잖아 면서 뭐 제대로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해도 어쩌라고 지금 챙기면 되잖아 약간 이런 근데 심지어 이제 내가 좀 3년차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막 뭐라고 하는 선생님도 없고 그냥 지금 얘 3년 차인데. 아니야 근데 3년차도 완전 짬지. 우리는 9년차도 액팅해. 완전 발바닥에 빵꾸나도록 뛰어다녀. 근데 언니네 병원만 그런 거야? 아니면 대부분이 그래? 다른 수술실은 잘 모르겠어. 그럼 언니는 지금 3년 차인데도 약간 적응이 완벽하게 안 됐어? 그러니까 분위기는 적응이 됐는데 그 수술에 대한 적응은 잘 많이 안 하는 수술들.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많은 과를 돌리니까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분위기 그냥 뭐 적응됐냐라고 단편적으로 물어봤을 때 나 적응은 했지 라고는 말하지. 왜냐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5년차, 8년차 선생님들도 이제 갑자기 들어가는 수술이 있으면 나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나도 다 몰라 다 몰라. 너무 많으니까. 어. 근데 그거를 어쨌든 3년 차 정도 되면 커버를 칠 수 있는 정도인 거잖아. 그치, 모르는 그치. 수술도. 그치 눈치껏 그냥 알아서. 신규 때는 퇴근하고 얼마나 공부했어? 일반 외과 돌 때랑 OS 돌 때 특히 기숙사 살았는데 이제 퇴근하고 한 저녁을 6시 반에 먹었는데 그 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밥 먹고 또 이제 기숙사 올라가가지고 자기 전까지 공부했던 거 같아.
근데 그럼에도 그 다음날에 내가 공부를 해서 갔잖아. 그럼 선생님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맞아. 물어봐. 그러면 나는 공부 안 하니까. 맞아. 결국에 나 준비실 불려가가지고 소쌤이 너 공부 안 해가지고 선생님들 힘들었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 나는 분명히 공부를 맞아, 하고 하는데 맞아. 선생님이 되게 이상한 걸 물어보셔. 맞아.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겠지. 그치. 필요한 거겠지. 근데 맞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미리 맞아. 해주시던 거야. 맞아. 난 그럼 그니까. 뭐 한 건데 그지? 그니까. 맞아. 그리고 그날 만약에 내가 새로운 수술 배웠다 이러면 바로 공부하려고 하고. 그치. 근데 옛날 많지 뭐 아나토미 같은 거는 많이 공부 안 하지. 이제는 어쨌든 이제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과 수술이 제일 어렵다던데? 하기 그래? 싫다던데? 아 엄청 조그매가지고 엄청 아, 마이크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약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 기구 같은 것도 진짜 이렇게 봐야지 진짜로. 장난감 아니야? 미니어처?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봐야지. 이게 훅 같은 건데 이렇게 훅 같은 건데 어느 날 보면 이 훅이 없어져 있어. 그래서 근데 수술 아예 못하는 거니까 항상 이거 하겠는 눈가 빠져 급하다. 안과 수술이 근데 준비할 것도 많고 미세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 수술 자체는 빠르게 된단 말이야. 신규 때 그럼 어떻게 버텼어? 나만 힘든 거 아니겠지 하면서 버티는 거야.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버텼고 주말에 또 공부를 할 때 있지만 일단 하루만큼 이제 일요일은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동기들 진짜 동기들이 큰 거 같아. 아니 동기들 앙컷. 뭐야? 그때는 다 힘들었었거든. 동기들? 그나마 동기들. 맞아. 근데 이게 딱 그 마인드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 나 어차피 나 진짜 나도 나 처음이고 나만 혼나는 거 아니고. 3교대잖아. 출퇴근 시간. 우리는 조금 병형된 상교대인데 일단 대입 근무는 보통 8시부터 4시인데 좀 이제 신규들 낮은 친구들은 7시까지 와가지고 1시간 더 카운트하고 뭐 수술 준비하고 나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브닝이 우리가 ED랑 EZ가 있어. 이브닝 총 4명인데 일찍 출근하는 이브닝, 늦게 출근하는 이브닝 이렇게 해가지고 일찍 출근하는 이브닝은 9시부터 6시 반 늦게 출근하는 이브닝은 12시부터 8시 하고 나이트는 8시부터 8시, 12시 있고 우리가 DG라는 근무번도 있는데 그건 이제 주말에 12시간 근무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사실 수술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약간 대기? 맞아. 대기조 해. 응급수술 대기조. 이래가지고 진짜 수술 없는 날은 12시간 내내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수술 많은 날에는 진짜 하루 종일 수술하는 날. 하루의 루틴? 데이 기준으로 방 카운트 그리고 그 방에 해당하는 수술 준비.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나보다 뭐 2년차 선생님 같은 방에 어레인지가 되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한번 싹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계. 우리 월요일 빼고 매주 인계 있거든. 인계가 필요해? 그냥 누가 뭐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잘못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동에서 인계가 아니라 어쨌든 뭐 기구 체크 잘하세요. 만약에 위험 거 환자 위험 경고 떴다 이러면 그것도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약간 공지 같은 개념이네. 공지 우리도 개념 있었어. 이제 정규 수술 시작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상 피고 이제 수술 준비하지. 수술 딱 하고 이제 점심 밥 먹고 그러고 수술을 하거든. 근데 OT 하면 OT 하고. OT 많이 안 해 근데. 얼마나 해? 어티?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되는데 보통 이게 중복해서 안 시키려고 하지. 뭐 어제 했던 사람 오늘 안 하고 어제 안 했던 사람 오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3시간? 그거 다 근데 쳐주지. 쳐줘. 그건 좋은 좋은 거 거 같아. 같아. 병동 많이 가서. 맞아. 며칠까지 쳐주잖아. 완전 쳐주지. 우리도 쓰고 집에 갔어. 항상. 맞아. 그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건 안 쳐주지. 안 쳐줘. 그건 그냥 개인이 일찍 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스크럽만 하고 있어 언니? 응, 둘 다. 아 해? 서큐랑 스크럽 둘 다 해요. 아 진짜? 우리 트레이닝 받을 때 둘 다 배워. 그래서 원래 그래?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 외국은 그 스크럽이 따로 아예 직군이 직업이야? 있어. 직군이 있대. 내가 알기로는 외국 나가가지고 내가 수술장 그냥 살라가지고 뭐 외국 병원 수술장 가면 서큐만 한다고 하더라. 뭔지 설명 한 번만 해줘. 스크럽이랑 서큐. 스크럽은 그런 의학 드라마에서 뭐 닥터가 메스 이러면 메스 주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근데 이거는 완전 단편적인 거고 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 환경 일단 수술장의 환경 조성하고 장비랑 드랩 상 이런 거 다 차리고 수술 기구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약품 쓴다고 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준비하고 수술 프로시저에 맞게 기구 전달해주고 뭐 다음 바늘 쓸 거 물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이제 스크럽이 버벅대면 수술 시간 자체도 되게 더뎌진다. 혼도 많이 나지. 진짜 혼 많이 나지. 근데 윈년차 선생님도 혼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근데 어쨌든 윈년차 선생님들은 연차 좀 쌓이면 대들 수는 있지. 선생님 이거 달라고 하신 거 맞다. 이제 닥터들도 모든 걸 맞아. 집도하는 사람이니까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 평소에 안 쓰던 약품을 찾아.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거 맞아요? 하면 그거 맞대. 그럼 풀어들어. 그러면 이거 왜 나왔냐? 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연차 나는 선생님들 선생님 이거 풀어다 이런 말도 못하지. 그냥 이러고 마는데 연차가 쌓이면 선생님 이거 풀어달라 하셨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았냐 이제 하면서 그런 거 이러면 이제 그냥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우리끼리. 스크럽은 기세다. 선생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고 서큘레이팅은 이제 순회 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수술이 진행되는 환경이랑 그 주변이 다 멸균 지역이니까 그 밖으로 전기 소작기나 뭐 석션 라인 미리 준비하지 못한 뭐 그런 수술 기구들 그 약품들 갑자기 찾으면 이제 밖에 가가지고 찾아서 이제 그 필드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대장 같은 거 전산 이런 거 하고 보통 윗년차랑 아랫년차랑 어렌지 됐을 때 윗년차가 어쨌든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많이 아니까 서큐를 많이 하시고 스크럽은 좀 낮은 연차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그럼 스크럽이 더 할 게 많은 힘든가? 수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수술마다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성형외과의 수술 같은 경우는 익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름종 떼는 수술 로컬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수술의 석큐 선생님이 진짜 바쁘지. 전산도 해야 될 게 많고 이 환자는 너무 빨리 왔다 갔다 이게 진짜 3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 짧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스크럽도 힘들긴 힘든데 이제 그치. 그런 짧은 수술은 또 외래 환자가 많으니까 지금 당장 처방 내고 이제 뭔가 이게 수술마다 다르다. 그래서 점심은 어떻게 먹어? 점심은 우리 병원이 좀 좋은 게 이제 풀타임으로 스크럽을 시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스크럽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오전에 스크럽을 했으면 오후에는 서큐하고 오전에 서큐했으면 오후에 스크럽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스크럽들이 이제 스크럽하고 있으면 서큐였던 사람들이 이제 이브닝한테 그 수술에 임계주고 밥 먹고 와서 그 오전에 서큐했던 사람이 이제 스크럽 손 바꿔줘.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이제 얘가 이제 밥 먹고 오면 이제 그렇게 또 다시 방 돌아가고 그렇게 밥은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시간은 그냥 30분. 근데 저번 신규 때 내가 밥을 너무 느리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나 봐.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밥 먹는 시간 30분이야 막 이러면서 한 시간 대장들이나 한 1시간씩 먹는 거지 이러고서 네 알겠습니다 이래. 그냥 저기 30분 넘게 먹었어? 그런가 봐.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 밥이 이렇게 와? 도시락처럼. 도시락처럼 아주대는 아예 수술실 안에 식당이 따로 있대. 응? 신기하지? 되게 신기했어 그 말 듣고. 규모가 좋다 거기는. 차병원은 환자식 밥처럼 그렇게 배식이 왔거든? 먹기 싫겠다. 맛이 없었어. 거의 똑같았어. 맨날 밥이. 안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아? 되게 많았어. 아니면 싸우던가. 맞아. 나도 싸우는 사람 반, 안 먹는 사람 한 3분의 1. 아무래도 30분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양치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사실. 안 먹고 책 읽는 선생님들 있어. 그냥 쉬는 사람도 있었어 그 30분. 장점 언니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이러면 확실히 워라밸 있는 것 같아. 어쨌든 4시에 퇴근하니까 밥 한 끼를 먹어도 해가 떠 있을 시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체력만 된다면 뭐 운동할 수 있고 내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어. 본인 해? 안 해. 힘들어. 그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규 때는 공부하느라 이제 그 시간을 못 썼고 뭔가 2년차 조금 넘었을 때는 뇌에 힘을 빡 주고 이래야 되니까 딱 퇴근을 하면 너무 뒤집어지는 거야. 맞아. 머리 아프고 그럼 누워있느라 힘들고 근데 그 맨날 일 안 하고 있을 땐 누워있으니까 이제 체력이 움직일 체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안 해. 나는 이제 환자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환자랑 마주해야 되고 그 보호자랑 마주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지. 우린 그냥 진짜 닥터 뭐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나 레지 뭐 PA들이랑만 이렇게 잘 지내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치. 근데 동의서 쓰지 않아? 수술실 간호사들이? 아니 우리 안 써. 우리는 PA들이 PA 들? 레지랑 PA들 이렇게 병동에서 다 하고 올라와야 돼. 오티스랑 잘 준다. 오티스랑 잘 줘. 진짜 꽤 쏠쏠하지. 그리고 나이트 3교대를 하지만 응급수술 없는 날에는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곤치 않다. 그치. 화장이랑 막 잘 안 씻어도 돼. 화장 잘 안 해도 되고 잘 안 씻어도 돼. 왜냐면 수술복이랑 수술 모자를 주니까. 마스크도 주고. 근데 이빨 안 닦으면 좀 힘들지. 내가 힘든 거지. 너는 그 사람 안 힘들고 나만 힘든 거니까 이빨도 안 닦아도 돼. 근데 난 닦아. 난 닦아. 우리 머리는 잘 안 감지. 말은 잘하고.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이 가끔씩 들어. 가끔씩. 진짜? 고인물들도 많아. 이제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너무 오랜만에 하는 수술이나 처음 보는 수술을 그냥 들여보내는 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앞에 있는데 뭔가 그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등 떠밀려 가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뭔가 내가 제대로 저 이거 안 해봤어요, 저 잘 몰라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보업되면서 배우는 건데 그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체계가 없다? 그냥 교육 체계.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그냥 교육 체계다 보니까 뭔가 이제 A 선생님이고 B 선생님이 있어. 근데 난 A 선생님한테는 뭐 이렇게 하라고 기억으로 배웠는데 뭐 B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하냐? 누가 그렇게 맞아, 가르쳤는지 막 기억이 안 나.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근데 이거 뭐 이게 다 근데 회사 생활이 다 그럴 것 같아. 음. 단점은 내 성격밖에 없어요. 나의 부산스러워. 생각해보니까 또 막 이렇게 엄청 나쁘지 않은 직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언니가 적응이 돼서 그래. 그치? 맞아. 그거다 단점. 어쨌든 내가 얼만큼 잘하든 그게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지. 그냥 남들만큼만 그냥 요구하는 만큼만 하면 돼. 성과 제도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자한테 조금 더 유익이 될까? 아니면 이 수술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나태해질 수밖에 없지. 더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다 기본만 하려고 하는 거지. 기본만. 기억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별일이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게 OS 정형외과 수술을 하면 임플란트 같은 거 이제 뼈 부러지면 받고 그걸 하는 중에 그 스크류 하나를 내가 내 손에서 놓친 거야. 근데 그게 딱 이제 다 에이세틱하게 붙인 쓰레기통 안에 딱 들어간 거야. 그때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던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 돌이켜보서 보면 사실 그거 하나 떨어뜨려도 여분의 스크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똑같은 사이즈에. 초장에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뭐 하나만 떨어뜨려도 막 진짜 개 지랄지랄했던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 진짜 별거 아닌데 사실. 맞아. 웃긴 건 없던 것 같아. 항상 내가 혼난 거. 내가 혼난 거밖에 기억 안 나. 그치. 분위기는 어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아. 뭔가 네 편 내 편 이런 거 없고. 왜냐면 막 태용도 그렇게 있는 것 같잖아. 바쁘다 보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수술자 간호사는 희님께서 뭔가 마취과와 정형외과가 수술이 많으니까 정형외과 대 이제 마취과 이제 막 좀 그런 긴장감 있고 분위기 자체는 이제 안정기여가지고 우리도 이 수술장 인원 자체가 안정기여가지고 수술 중간에 갑자기 똥이 마려워.
나 그런 적 있어. 내가 숙녀 때 선생님 혹시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보니까 선생님 바로 아시고 너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눈 진짜 너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는 거서 나 가고 싶다니까 당장 나오라고 해서 이제 수술 전이어가지고 당장 해가지고 했긴 했는데 수술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보통 이제 닥터들이 가고 싶다 하면 닥터들이랑 갔다 오나. 진짜? 좀 긴 수술 같은 경우. 또 방구, 이제 생리현상, 방구 이런 거잖아. 이런 거는 최대한 참아보려고 하지만 끼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뭐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다들 수술에 집중하시더라고. 풀으니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꼈어? 그래서 불과 한 2주 전. 춥지? 추워. 맞아. 내가 24년도 입사자인데 24년도 6월인가 8월에 들어온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퇴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다 핫팩도 붙여보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결국 퇴사를. 평소에 스트레스 푸는 법 이런 거 있어? 근데 나는 사실 스트레스 잘 안 쌓이는 것 같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내가 잠을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언니 성격이 좋아서 그래. 단순해서 그래서 나 혼난 것도 잃어버려가지고 다음날 똑같은 걸더 혼나 더 크게 혼나. 단순한 성격. 간호사로 살아남기 좋은 거 같아. 단순한 성격. 근데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그치. 모든 일에 단순하면 안 되고 그런 뭔가 사람들의 말이나 그럼 나의 실수에 대해서 엄격하되 감정을 잃어버릴 때. 나도 하나 기억났다. 뭐? 언니가 누구한테 혼났다고 했잖아. 어. 근데 누구한테 혼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맞아. 16대는 나는 나만 유피 뿌리고 다 나한테는 한 28명이 다 유피 뿌리고. 수술실 간호사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 역량. 아니 이거는 좀 회사랑 비슷한 것 같아. 그냥 STJ 성향이 되게 이해를 하기 좋은 것 같아. 맞아. 완전 반대잖아. 그치 나는 NFP여가지고 또 수술실은 특히 이게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기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린지는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모든 거에 의문을 품고 맞아. 이거 나온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갖다 버려 그런 마인드는. 왜가 진짜 중요하잖아. 네 맞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면 되게 재밌게 잘 할 것 같고 섬세해야 돼. 예민하고 섬세해야 돼. 아니잖아. 아니지. 그런 것도 있었다. 내가 이제 일반외과 수술을 하는데 이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이니까 루틴적으로 막 하고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 수술에서는 나면 안 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나는 그냥 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닥터가 그걸 듣고 아니, 수술 중에 안 나던 소리가 나면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갑자기서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확인해봤지. 그랬더니 이제 석션 라인이 좀 잘못 꽂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뭐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자친구가 나 어디 바뀌었게 했을 때 너 여기 바뀌었네라고 딱 캐치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안성맞춤이다. 언니 추천해? 수술장 간호사? 그 사람이 어떤 성격 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간호학과를 졸업한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진 않아. 뭔가 병동을 추천해 그럼? 병동을 추천해.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병동 가고 싶어. 왜요? 병동 경력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맞아. 그러면 내가 뭐 4, 50대까지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진짜 50대 돼가지고 내가 일을 갑자기 하고 싶어? 그럼 병동 경력이라도 있어야지 동네 병원이라도 갈 것 같은데 맞아. 수술장에는 뭔가 라인을 잡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예 기본 간호에 대한 게 모른단 말이야. 맞아. 그냥 홀리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내가 수술장 간호사로서 성공하고 싶다가 아닌 이상 굳이? 수술실 나오면 그냥 수술실밖에 못 가잖아 경력이. 맞아. 수술실 간호사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환자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 되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된다는 거. 물론 간호사 자체가 그런 거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책임이
너무 사회 초년생한테 있는 직업이야. 맞아. 그래서- 간호사가 그렇지. 그래서 운다고 해가지고 그만둘 게 아니라 울어도 다녀야 된다. 버텨야 된다. 아니 버텨야 돼. 한 2년은 버텨야 된다 생각해. 2년. 2년 다녀보고 퇴사할지 말지 생각해. 진짜? 2년이나 다녀야 돼? 왜냐면 나는 1년 조금 넘었을 때는 잘 모르겠고 한 2년을 기점으로 괜찮았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진짜 이 직장 자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미래를 위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러면 그만두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내가 결심한 시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또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또 계속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라. 하지만 2년은 다 남아. 근데 그 2년 전에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라. 신규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개의치 말라. 개의치 말라. 근데 앞에서 죄송한 척은 해야 돼. 괜히 밉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냐면 죄송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티나면 안 돼. 티내면 안 맞아, 되고. 맞아.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래도 속일 수 있지. 맞아. 그리고 그들도 또 그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일단은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일단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그 신규 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쌤들이 있단 말이지. 그 쌤들한테 더 잘하면 돼.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 수술장 분위기가 더 점점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수술장도 되게 좋게 바뀌었더라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 진짜 많아. 또 해주고 싶은 말 없어? 또 해주고 싶은 말?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나도 아직 잘 못하는 거긴 한데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가끔씩 이제 좀 갑자기 들어가게 된 큰 수술에서 내가 계속 해왔던 거를 쑥덕쑥덕 습관처럼 막 상 차리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스스로가 좀 멋있거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멋져 보이지 않을지언정 진짜 그 한순간을 캐치해내면 그 뒤로부터는 조금씩 그 재미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엔 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나 좀 멋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거를 잘 캐치했으면 좋겠다. 멋있는 직업이지 진짜. 멋있는 직업. 언니 앞으로의 계획은? 나는 꽉 찬 3년을 채우고 대학병원으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병동을 갈 것 같아. 모든 사회인들 화이팅. 근데 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수술장 괜찮아 나름. 대학병원 수술장은 내 분위기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다. 월급 대략적으로. 3교대 하기 전에는 세후로 280 정도 받았던 것 같고 3교대 하고 나서는 세후 320? 330? 수습 기간 이런 것도 있었어? 맞아. 3개월 동안 그때는 한 260 받았나? 상여금 이런 것도 있어? 없어? 우리 떡값 이런 거 한 5만 원? 아니면 수건?